폈다 폈다 행동하실 때 소리가 일단 첫 번째 나게 되고요. 통증이 있으십니다. 어른들이 많이 오지만 요새는 젊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무리한 등산 같은 걸 많이 해서. 안녕하세요. 나은필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윤환입니다. 나이가 차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서 이제 무릎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이외로 정말 많이 오게 됩니다. 젊은 사람도 주로 생기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증상, 치료, 예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즉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연골이 닳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인대나 근육들이 다치게 되면서 관절에 염증이 쌓이게 되는데요. 뼈가 닿게 되면서 연골이 상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과 무릎에 물이 많이 차시면서 더 통증이 심해지셔서 내원하시게 됩니다. 무릎에 부하가 많이 뜨기 때문에 무릎을 굽혔다 폈다 행동하실 때 소리가 일단 첫 번째 나게 되고요. 사실은 소리가 난다고 치료하는 건 아니고 초기 증상이시고 주로 가장 큰 건 통증이 있으십니다. 또 심한 경우는 이제 연골이 다쳤기 때문에 관절에 물이 차서 붓는 증상이 생깁니다. 관절 안에 공간이 작기 때문에 물이 많이 찰 경우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대부분 연세가 60세, 70세 되신 어른들이 많이 오지만 요새는 젊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무리한 등산 같은 걸 많이 해서 이른 관절염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관절의 간격을 보고 이제 저희는 단계를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요. 단계에 맞춰서 초음파를 한다든지 추가적 MRI를 통해서 추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끝나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증 치료. 주사 치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 합성물인데요. 우리 자동차에 엔진 오일 넣는 것처럼 엔진 오일 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기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혈청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는 요새는 자가 줄기세포라고 본인 이제 골반에서 피를 뽑아서 그걸 이제 원심 분리기 돌려서 줄기세포를 넣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비술적 치료보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요. 관절경 수술도 있고 절골술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도 있고요. 줄기세포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일단 65세가 넘어갈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젊으실수록 빨리 병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하시는 게 좀 더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벅지 근육이에요. 허벅지 근육이 짱짱하고 튼튼하신 분들은 무릎의 부하가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체중이 1배가 늘어나면 무릎은 1.5에서 2배 정도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체중을 감량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운동을 하냐? 걷기는 운동이 아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스쿼트도 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도 있고요. 가장 권장하는 건 자전거 타는 걸 가장 권장합니다. 일단 실내에서 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주의할 거는 자전거 안장을 최대한 높이셔야 돼요. 안장을 낮게 하시면 이제 자전거 페달링을 할 때 다시 무릎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꿈치가 살짝 닿을 정도까지 안장을 최대한 올리셔야 돼요. 보통 하루에 30분, 60분 정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걷기가 있고요. 30분 정도가 제일 좋고요. 사실 30분이 넘어가면 이제 허벅지에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릎에 부하가 다시 또 생기거든요. 한 10분, 20분 쉬고 30분 걷는 걸 권장드리고 8,000보를 넘기지 않는 선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걷지 말라고 설명드리고요. 60대, 70대 넘어가신 분들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수영장 가면 아쿠아 걷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무릎을 부하를 줄이면서 운동하시는 걸 가장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역시 살을 빼는 거니까요. 체중 감량하시고 또 이제 무리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하시면 또 무릎 아파 오신 경우 되게 많으니까 첫 번째로 식사를 줄이시고요. 하루에 아침, 점심 드시고 저녁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는 행동들 아예 안 하셔야 돼요. 땅바닥에 앉는다거나 계단을 오른다거나 계단을 내려온다거나 그리고 쪼그려 앉는다거나 다리를 꼬는 행동 자체가 무릎에 부하를 많이 주니까 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 내려올 때가 항상 문제예요. 무릎 보호대를 하시다거나 스틱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집이 계단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계단 오신 분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내려올 땐 옆으로 내려오시면 무릎 부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연세가 60, 70 되시면 등산하는 걸 별로 권장드리진 않고 다른 운동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TV 광고도 되게 많이 하고 사실은 현재까지 입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실제 효과가 있는 약물들은 몇 개가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비타민 B, C, D,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입니다. 이것들은 충분히 데이터가 있고요. 관련된 논문을 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보조제품과 상관없이 드셔도 좋고요. 무릎 통증도 감소하고 다 좋다는 논문도 있고, 통증은 큰 의미는 없지만 무릎 이제 관절 하는데 운동하는 데 좋다는 논문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무릎이 좋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드셔도 되냐 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드셔서 좋으시면 드시고요. 드셨는데 효과 없으면 굳이 안 드셔도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는 그냥 편하신 대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당뇨예요. 특히 조절이 안 되는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절염을 빨리 진행된다는 논문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꼭 내과를 가셔서 당뇨를 조절을 정말 잘 하시고요. 체중도 감량하셔야 되고 그 식생활 되게 바꾸시는 게 첫 번째 좋고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이에요. 만약 고지혈증 검사를 했는데 높게 나오시면 스타틴이나 이런 약제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과 선생님들 상담해 보시고 꼭 드시고요. 추가적으로 오메가3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통 저희 관절염 오시는 분들의 한 70%에서 80%는 여성분들이세요. 폐경이 시작되신 분들 중에서 골다공증에 동반된 사람들 중에서 관절염 오시는 게 너무 많아요.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고 그에 맞는 약과 주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증상, 치료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빨리 병원 오셔가지고는 검사하시고 치료하고 진단하시는 게 좋고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치료할수록 애우가 훨씬 좋거든요. 그런 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만필 정형외과 전문의 김윤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